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 해외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학전집 400권 출간 기념으로 혜진 편집자와 함께 세계문학전집 월드컵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몇 년 만에 저희가 400권이 나온 거죠. 미눔서 세계문학전집이 1998년에 1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25년 만에 400권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선택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 안에 베스트셀러만 10수권 맞아. 한두 권이 아니고 한두 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부터 읽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유명하고 올타임 베스트셀러 8권 딱 모아가지고 세계문학전집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 차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세계문학전집 판매고 1, 2위를 다투는 두 작품입니다. 호밀바트 파수꾼과 그리고 데미안.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을 테니까 줄거리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호밀바트 파수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5세를 찍은 세계문학전집 초특급 베스트셀러인데, 고전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재밌어요. 주인공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홀든 콜필드인데요. 아버지도 변호사고 형은 할리우드에 되게 잘 나가는 극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유한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이제 속물근성이라던가 위선 이런 거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사립학교에서 퇴학 통보를 받게 되는데, 학교에 한번 빌어볼까? 아니면 그냥 퇴학을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다가 퇴학 통지서가 집에 오기 전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3일 동안 내가 한번 뉴욕 거리를 쏘다니면서 방황을 해보자 마음을 먹고 친한 선생님 집에 가서도 자고 클럽과 호텔을 전전하면서 좌충우돌 겪는 3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3일간 이야기했구나. 저는 그건 기억나거든요. 촌철에 대사들이 진짜 많고, 이런 게 문학작품에 대사가 있어? 이런 대사가 엄청 많아서 저희가 그걸 발췌해가지고 뭘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이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속어, 비속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게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의 신경질적이고 반항적인 독백으로 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 문단에서는 이렇게 짜증 가득한 독백이 과연 문학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언어가? 문학인가? 그런 찬반 양론이 굉장히 거셌고 단박에 걸출한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청소년 권장 도서가 되고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홀든 콜필드의 독백이 짜증나기 시작하면 늙은 것이다. 아, 바로미터다? 바로미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호밀바트 파수꾼을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을 못 하다가 특별판 있잖아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읽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아, 왜 이래? 아직도 이래?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사립학교에 보내줬으면 노력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정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 내가 꼰대가 됐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문단이나 기성세대에서는 이 책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책의 이제 주요 독자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자들은 열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이 속물적인 인간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제 교묘하게 차별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마초적인 거를 막 과시하면서 막 이성관계에 대해서 잘 떠벌리고 이제 그런 거에만 몰입해 있는 봉급생들한테 하면서 이제 조소를 보내는 중2병이지만 또 나름 되게 어른인 척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공감을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청소년기에 꼭 읽어야 할 바이블처럼. 어른이 돼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분노를 표출해본 적이 없는 어른도 있을 거야, 분명히. 젊은 시절에. 그런데 이런 딱 작품을 만나면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책이긴 한데 성장이 서사라는 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두 번째 작품. 어떤 내용인가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얘는 기독교 교리와 또 이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되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칫 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고달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른스럽고 신비한 분위기의 전학생인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후에도 데미안의 시선을 통해서 기존 사회와 이제 종교, 관습에 주입된 규범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금기시하는 성과 쾌락은 정말로 해서는 나쁜가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머릿속에 심게 되면서 안락하고 낙원 같았던 유년기를 떠나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권 중에 혜진 씨는 하나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 떨어뜨리고.
둘 다 어떤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홍빌바테 파수꾼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읽으면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아의 어떤 사춘기. 그리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던지는 조약돌을 계속 이제 자기 안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책이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정말로 다 진짠가? 선과 악은 내가 배운 그대로인가? 라고 계속 내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에 꼭 사춘기나 젊은 시절이 아니라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읽어도 새롭게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의 올타임 베스트셀러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렇기 생각이 때문에 들어서 저는 오래 읽을 수 있는 데미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더 좋다는 거죠? 네, 더 좋아요. 개취. 그쵸, 여기 밑에다가 자막 넣어주시고. 개취일 뿐이다. 다음은 동물농장과 달걀 펜스. 이건 뭐 결승전이죠. 천재 대 천재.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동물농장에는 제목처럼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치. 농장이 동물농장. 동물농장. 인간이 운영하는 농장에 돼지, 양, 개, 말, 소, 닭 이런 여러 동물들이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다 내쫓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동물농장이라는 이상 세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동물들 중에는 약간 다른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들인데 이 돼지들한테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읽고 쓸 줄 아는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돼지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간의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인간보다 더 심하게 착취하게 되는 동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옛날에 쓰여진 작품인데 지금 봐도 동물에 빗댄 인간의 모습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망가지는 권력의 눈이 멀어가는 그 과정을 진짜 너무너무 절묘하게 그리고 글을 안다는 이유로 어쨌든 권력을 잡는 거기서부터 똑같잖아. 배운 것들이 더한 거. 그리고 막 캐릭터들 진짜 보면은 사회 구성원 있잖아. 엄청 우직하고 의지도 있는데 막 그런 자기의 의문이 하나도 없어. 돼지 말은 맞아.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왜 네가 더 열심히 해? 그래서 결국은 네 점점점. 얼마 전에 어떤 철학자의 해석을 봤는데 또 가슴이 또 웅장해졌어. 여기에 몰리라는 뱅기머리 따는 그런 말이 나와요. 동물농장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엔 하나도 관심 없고 동물농장 밖에서 인간들이 주는 각설탕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인간 따라 가거든요. 근데 이 몰리가 민주주의 희망이라는 거야. 진짜 동물농장 안에 사실 일어나는 모든 노동들이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몰리만이 생계가 아니고 미적 차원, 유의적 차원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개인적 삶에 관심이 있는 존재야. 근데 이 인간을 어떻게 사회에서 포용하고 이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게끔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이 사람의 개성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것이 독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거다. 그런 주장이 있는 칼럼을 봤었는데 단순한 이야기 속에 수많은 또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걸작이다. 왜 천재인 줄 알았지만 읽을 때마다 정말. 다음은 그럼 달걀 펜스 어떤 작품인가요? 주인공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증권 중개인이에요. 증권 중개인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연 가정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어요. 40에. 바람나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예술에 대한 광기에 사로잡혀서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진 스트릭랜드가 친구와의 신의도 저버리고 그의 아내랑 불륜을 저지르는 등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여자랑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은 채 일생의 걸작을 완성하고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늦은 나이에 예술원에 취했네 굉장히. 취한 거지. 취해서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니까. 이 제목에 내용이 되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 달과 육펜스에서 달은 예술과 순수의 세계고 육펜스는 옛날에 스트릭랜드가 몸담았던 증권가처럼 물질이 지배하는 세속 세계를 의미하죠. 스트릭랜드는 이제 육펜스에서 달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스트릭랜드 같은 사람 되게 욕하기는 쉽잖아요. 무책임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욕망 하나를 위해서 다 던지고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 자연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쾌감같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리뷰 같은 걸 보면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 너무 멋있다. 늦은 나이에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런 예술혼.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덕적 타락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불편함. 이 두 가지가 아주 생각할 거리가 많게 한다. 스트링랜드가 이 책 속에서 화가가 되겠다고 나 그림 그리고 싶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서. 너 지금 전향해봐야 기껏해야 삼류가 될걸? 근데 너 그 삼류가 겨우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거는 물에 빠진 거랑 비슷한데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뭐가 그냥 헤엄을 치는 게 중요한 거야. 헤엄을 나는 칠 수밖에 없어. 치지 못하면 빠져주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꿈꾸었던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인 굉장히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운명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돈에 눈이 멀어서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이나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마치 그것이 예술의 어떤 순수한 예술의 본질인 양 필요 조건인 양 구는 스트링랜드나 개찐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좋게 시작을 했 혁명을 이루고 꿈을 찾고 하다가 결국은 처음에 시작과 닮아있는 결말로 가는 이야기. 두 작품이 그리고 정치와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사실 주고받는 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달과 육벤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은 순수한 것, 그 자체로 욕망이고 꿈인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대신에 대영 제국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제국주의의 실상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예술병에 걸린 책은 못 쓰겠다. 거짓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명을 딱 깨달아요. 그래서 예술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태도다. 너네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다 정치야 라고 말하는 정치병 우엘과 예술병 스트링랜드 누굴 선택할 것이냐. 진짜 빅매치. 아 근데 뭐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우니까 조금 더 시의성 있는 거 선택해볼까요? 좀 더 신성 있게 정치병으로 그러면 다음 경기로 바로 신속하게 넘어가 보면 이번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 네. 또 이제 가슴이 또 따뜻해지네.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입니다. 네. 먼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 자체가 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삼각관계의 정전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있어요. 39살이 된 여성 폴입니다. 근데 이제 폴은 되게 오래된 연인 로제가 있습니다. 로제와 함께한 세월만큼 그 외에 어떤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제는 자기가 마음 내킬 때만 폴을 만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면서 폴을 외롭게 하는 바람둥이죠. 왜 이래? 그러던 어느 날 폴은 고객의 집에 갔다가 25살의 변호사 시몽을 만나게 되고요. 첫눈에 반했다면서 로제와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는 시몽에게 호기심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몽, 로제, 폴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될 되는 거죠. 것인가가 네. 저는 끝까지 관전 포인트다. 부장님의 선택은? 아니 근데 오래된 것도 화가 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고민인 것 같지만 폴은 정말 진짜 고민하죠. 진짜 고민하죠. 근데 또 그 고민을 듣고 있으면 또 이해가 돼. 저도 20대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순수하고 나만 바라보는 시몽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지 무슨 로제랑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앞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관용과 기회를 주게 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시몽이 주는 열정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사랑보다 편안하고 익숙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시작이 굉장히 설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 미지의 불안감. 그런 게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익숙한 게 낫다. 이런 건가? 맞아. 어려워. 사실 그래도. 이게 진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심리 묘사가 내가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섬세하고 촌철살인의 그 미묘함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정말 재미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못지않다. 이 작품도 진짜 늘 베스트셀러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이거는 제목부터가 이미 고전. 맞아. 음. 테레자라는 이제 여성이 등장해요. 고향의 작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출장으로 이 시골을 들른 의사 토마시와 우연히 만납니다. 토마시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토마시를 찾아가서 테레자는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요. 토마시는 테레자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테레자는 질투와 체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외에도 토마시의 또 다른 연인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연인 프란츠까지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가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바람 피는 거야? 정말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작가잖아요. 군데라.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움을 놓치지 않는 작가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도 제목이 딱 그렇잖아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저도 사실 이 책 옛날에 읽을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책 내용 또 피면 니체의 뭐 영혼 회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읽었는데 최근 정말 몇 년간 제 인생에도 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이 확 무거워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벼움과 무거움을 감각으로 느끼면서 읽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읽으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밤새 이걸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막 정말 무슨 촉수같이 다 붙였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 게 이해할 필요 없이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람스는 TVN에서 방영하는 멜로 드라마라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저기 이수 아트나인에서 상영해주는 뭐 먹으면서 볼 수 없는 영화 있잖아요. 진지하게 봐야 크레딧까지 되는, 다 봐야 되는. 크레딧까지 봐야 되는 그런 예술 영화의 호흡. 그치만 둘 다 굉장히 우리네 삶과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월드컵이잖아. 월드컵이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사실 민흡 세계문학전집은 더 잘 팔려야 된다. 400권 돌파를 맞아서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읽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람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혜진 씨가 참중가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용까지 했는데 우승은 브람스가 했다. 더 잘 나가야 되니까. 먼저 읽으란 얘기지. 이걸 먼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넘어가라.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인간 실격과 패스트. 인간 실격부터 줄거리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인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요조. 사람 사이에서 어색함을 감추고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서 익살꾼을 자처하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맙니다. 결국 사회에서 낙오된 채 마약에 중독되고 거듭된 동반 자살 시도에서 혼자만 살아남은 요조는 외딴 시골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 실격자가 되고 맙니다. 인간 실격자. 제목부터 이미 고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 실격이라는 이 단어가 비수처럼 꽂히는 시대잖아요. 원래도 사실 청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라던가 악재들이 겹치면서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인간 실격이라는 그 이름이 그 자체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부터도 제목에 벌써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보기도 전에. 근데 그 제목에 꽂혀서 딱 읽으면 첫 문장이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어. 맞아. 이미 다 끝났지. 입덕 완료. 이게 사실 다재우사무의 자전적인 면이 많이 들어간 책인데 다재우사무는 굉장히 이제 부잣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이 쌓아올린 그 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쌓아올려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되고 사회주의 운동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가족들이 너 자꾸 사회주의 운동하면 지원은 끊을 거야? 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알았어. 그만할게요 라고 말하는 나약한 자기를 보면서 더더욱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리얼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분노도 같이 느끼고 좌절도 하고 청춘의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사회를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부끄러운 나의 그 속살 같은 거를 들킨 느낌도 들고 이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공감도 있고. 우리가 위로를 해줄 때 사실 섣불리 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더 어마어마하게 브랜드 창피한 얘기 들으면 무질감을 느끼고 위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는 아이 뺨을 때려주는 그런 위로를 주는 책인데 불후의 캐릭터 요조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 요조가 어떻게 파멸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래 얘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게 되는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게 있죠. 그럼 다음 작품 패스트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평범한 해안 도시에 패스트가 발생하자 당국은 이제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대혼란에 빠진 도시 속에서 보건대를 조직하려는 의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는 외지인 기자, 패스트가 신의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신부 등 재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진짜 최근에 저희를 덮친 불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작품이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시감을 느끼면서 많이 찾았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또 하나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이 막 팔릴 때 사실 이 책이 비극으로 끝나고 결국 절망만 준다라고 하면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그치.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태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을수록 덩달아 기뻤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패스트를 둘러싼 그 마을에서 뭐 의사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또 사회를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그걸 또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넘사벽의 인간성을 가진 주인공 의사 리유 외에도 막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하는 기자도 있고. 그리고 되게 또 놀라운 부분은 은근히 전염병 시국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은 맞아. 내가 평소에 너무나 외톨이여서 사실 나는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뭉치자,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이 일이 생긴 거야. 생기니까 묘하게 연대감을 느끼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되게 기록하는 이 시기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작품이 없이 이런 시대를 딱 맞이하면은 우리는 너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기회가 없잖아. 근데 이런 책을 딱 보면은 내가 어쩌면 즐기고 있나? 어쨌든 자기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책을 보면 이 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위로를 준 책인데 인간 실격이 주는 위로는 우는 아이를 뺨 때리면서 주는 위로라면 사실 패스트는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멘토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사실 원래 저는 같이 허우적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뺨 때리면 안 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패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이다, 건설적. 자, 붙여주시죠. 네. 자, 이제 4강인데 벌써 8강에서 올라온 데미안과 동물농장. 이 둘 중에서 또 하나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못한 얘기들을 하면서 열심히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대작 대 대작이어서 그러니까요. 데미안에 진짜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해, 진짜. 사실 그 당시에 전영희 선생님의 번역의 데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가 아니라 이제 알에서 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조금 더 매끄러운 문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독일어에 헬세가 분명히 투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가 이 작품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모티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투쟁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려서 이 문장을 번역하셨다고 하는데요. 투쟁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투쟁이잖아요, 사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옳은가, 그 기준을 스스로 정립해 나간다는 굉장히 그 처절한 결심과 용기를 투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소름 돋죠. 전 데미안의 그 마지막 장면을 읽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데미안을 제가 마지막 장면 덮으면서 엄마, 데미안이 없어. 제가 막 그랬어요. 말하지 마! 데미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책이 데미안인데 데미안이 왜 없어?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책의 큰 줄거리가 싱클레어라는 학생이 데미안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데미안이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다가 어느 날 전쟁통에 이제 전쟁이 나가서 야전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가 부르면 난 언제나 달려올 거야. 나는 네 안에 있는 목소리로 살아남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요. 싱클레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마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내면화되는 듯한 은유를 남기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결국은 홀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동물농장의 결말 또한 굉장히 소름 돋죠. 이건 소름 돋지. 사실 이제 동물농장의 결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동물의 완벽한 인간화. 돼지가 이족보행을 하는 옷 입고 막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혐오했던 인간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걸 보면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키들을 독자들이 찾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조지 오웰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너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천재잖아, 천재. 오웰은 글을 써서 어떻게 우연히 잘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는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결심을 딱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해냈고 인정받았고 인정받고. 아직까지 남아있고.
보통 진짜 문학이다 보니까 안 그래, 아무래도 예술 이야기하는 게 더 많고 삶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은데 정치적인 글쓰기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예술성까지 획득한 작가는 전무후무하지 않나. 오웰은 정말 행동하는 천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하는 천재냐? 행동하는 천재냐? 둘 다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혜진 씨 개취로 봤을 때 패스입니다. 짜란! 네, 그럴 줄 알았다. 사실 데미안을 선택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동물농장도 그렇고 데미안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아이콘이 돼버려가지고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잖아요. 동물농장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바이블처럼 익히는 책이고 데미안도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 앞에서 이제 떨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로 주고 싶은 그런 책인데 조금 더 올타임.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밖에 뽑을 수가 없는 정말로 더 많은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거는 내 책이다라고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러면 누가 데미안이랑 붙을지. 프람스랑 그럼 페스트. 이건 두 개는 또 너무 재질이 달라. 다르네. 근데 정말로 이 책은 그 4강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수많은 명문장이 있지만 이 문장도 되게 좋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본이지.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그런 장면이잖아요. 폴한테 막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 마음 찾고 보여주는데 뭔가 석연치 않고 꾸물꾸물하니까. 꾸물꾸물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선고를 내린 거잖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딱 이 선고를 딱 내리고 날씨 좋은데 나가서 걸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그 완벽한 서사. 강약 조절. 돌아버려. 선고 때리고 약간 뭐야 할 때 걷자.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지금 봐도 진짜 막 설레잖아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은 뭐 삼각관계, 뭐 사각관계. 그리고 꼭 연하남이 있고. 맞아. 고민하잖아. 오래된 연인과 새로운 연인 사이에 고민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근본이 아닌가. 여기서 다 온 게 아닌가. 심리적 가십니다. 다음은? 이렇게 막 흠뻑 빠져들었는데 패스트를 그러면은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 항상 허무하잖아요. 누군가는 야,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까미의 일생의 숙제였는데 이 책에서 특히 이제 리우라는 인물이 까미의 생각이 굉장히 집약된 캐릭터인데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거 그거 영웅주의가 아니라 성실함. 성실함만이 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거다. 나는 성자가 될 수도 그렇다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의사가 되겠다. 내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때 허무주의에 빠지긴 쉽지 누구나.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냐.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되게 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나태해지지 말고 정말로 끝까지 타인에게 병독을 옮기지 말고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지금 너무 필요한 메시지잖아. 올려. 이 두 작품은 너무나 사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시의성 면에서 저는 패스트를 꼽고 싶어요. 왜냐면은 해외문학팀에서 몸담고 있는 저도 패스트가 이렇게까지 주옥 같은 작품인지 몰랐는데 코로나 시국을 만나서 독자분들이 발견해 주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독자분들의 픽이다 이거는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할 얘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진짜 묵직한 아주 작품 두 권이 결승전에 올라왔네요. 정말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휴직 들어가 있는 동안 세계문학전집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권 한 권 쌓을수록 깊어지는 가치? 근데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고전 그리고 이야기들이 내 삶을 관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사실 맞아. 내 삶에 쥐톨만큼이라도 영향을 줘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이 좋다고 좋아하는 책인 좋은 책인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전이 내 삶과 어떻게
어떻게 만나서 서로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거에 이제 독자분들이 집중해 주십사라는 슬로건인 것 같아서 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결국 이 마지막 결승은 저에게 어떤 책이 더 많은 영향을 줬는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왜 헬세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헬세는 나한테 게르만 오은영이다. 게르만 오은영 뭐니? 게르만의 언어를 쓰는 오은영이다. 와.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삶의 어떤 불운과 불행을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만나는 시점과 이제 크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저도 나름 순탄하게 살아오다가 제 삶의 어느 날 정말 행성처럼 떨어진 불운과 불행을 마주했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불행을 마주했을 때 가장 당황하는 거는 불행한 사건 그 자체보다도 내가 과거에 불행이라고 간주했던 그 세계로 갑자기 편입되어 버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느낌 때문에 한동안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알고 있던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 선과 악, 행운과 불운 그거는 사실은 이원화된 두 세계가 아니라 한 세계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란다? 라고 말해주었던 게 저한테는 이제 헤르만 헤세였어요. 그 헤세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는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불운과 불행을 안고 불행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따뜻하게 응답을 해줬던 책이어서 내 삶을 바꾸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에 봤을 때 데미안이 정말 저의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고 싶고 사실 패스트도 이건 내 삶을 바꿀 이야기라고 좀 더 미래형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준 감동과 지혜가 머리 쩡할 정도로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의식하면서도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을 알고 있지만 허무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어른들에게 지혜롭게 손잡아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단딴딴 민서 세계문학전지 월드컵의 대망의 우승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차지하게 됐네요. 당연한 결과. 정해진 결과 아니에요? 이거 약간 승부조작 같은 거 아니에요? 혜진 편집자와 함께 세계문학전집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워하신 것 같은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안에 너무 주옥가는 작품이 많아서 선택하면서 저 혼자 피식피식 웃었어요. 마치 스웨덴 헬리먼이 돼서 노벨상을 그치. 뽑는 기쁨으로 나만의 월드컵을 뽑아왔는데 이걸 보시고 계신 독자분들도 내가 읽어본 세계문학 전집으로 이렇게 월드컵을 해보시면 해보면 정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유명한 작품들로만 이렇게 월드컵을 했는데 시리즈로 숨어있는 작품 월드컵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책 이런 식으로 뭐 해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민경 씨랑 두 분이서 하면 얼마나 또 피 튀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들 안녕.